미 공군의 최정예 파일럿들이 F-15EX의 조종석에 앉아 마주하는 것은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자부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화 시스템이 완성한 압도적인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이는 단순히 부품 하나를 납품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한미동맹의 기술적 위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뒤집혔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자부하며 항공우주 산업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미국, 그리고 그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보잉이 한국 기업의 손을 잡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조차 제대로 완성할 수 없는 처절한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보잉이 한화 시스템과 체결한 F-15EX 및 F-15K용 대형 디스플레이 LED 공급 계약은 겉으로는 통상적인 하청관계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미 방위산업 생태계의 총체적 붕괴와 한국 방산의 수직적 상승이 교차하는 지점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미국 방산 시스템은 숙련된 엔지니어들의 은퇴와 제조 기반의 공동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미 해군 연구소 뉴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경고하듯 미국의 조선업과 항공우주 공급망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보잉 방산 부문이 2024년에만 기록한 118억 달러, 우리 돈 약 1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적자는 미국 방산 거인이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플레이션과 인력난에 허덕이며 약속된 납기조차 맞추지 못하는 미국 기업들과 달리 한국은 KF-21 개발을 통해 입증된 독보적인 한전 기술과 압도적인 생산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잉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방산 제국을 지탱하기 위한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다. 기술적 관점에서 이번 LED 공급은 더욱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 1970년대 설계된 F-15 기체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그 내부의 항전 시스템은 현대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날로그적 한계에 부딪혀 있었다. 조종사의 인지 부하를 줄이고 수많은 전술 데이터를 단일 화면에 통합하여 시각화하는 기술은 4세대 전투기를 5세대급으로 격상시키는 핵심 요소다. 미국이 자국 내 공급망을 포기하고 한국의 기술을 선택했다는 것은 한국이 설정한 기술 규격이 곧 글로벌 표준인 US 밀리터리 스탠더드를 선도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레이더 포착 정보, 미사일 잔여량, 데이터 링크를 통한 아군 위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한화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기술은 극한의 중력 가속도와 온도 변화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뢰성을 증명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이 계약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850여 대의 F-15 개량 시장을 겨냥한 트로이의 목마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J 현대화 사업을 주시해야 한다. 자국 기술의 한계와 미국의 고자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일본에게 미 공군이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는 소식은 기술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미국이 보증한 한국산 한전 장비는 이제 일본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싱가포르 등 F-15 운용국들에게 피할 수 없는 표준이 될 것이다. 미군 파일럿조차 한국산 화면을 보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대. 이는 10년 전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며 모멸감을 견뎌야 했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궈낸 가장 통쾌한 복수극이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단순히 하드웨어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술, 보급노이자 가치사슬의 정점에 올라섰음을 공표하고 있다. 과거 미국이 시혜적으로 나누어 주던 기술 부스러기를 받아먹던 한국은 이제 없다. 오히려 미국의 방산 생태계가 멈추지 않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한화 시스템의 이번 선거는 향후 KF-21의 글로벌 수출 전선에서 미군 자산과의 연동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종식시키는 강력한 보증 수표가 되었다. 폴란드나 중동 국가들이 우려하던 시스템 통합 문제는 이제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미국 국방부와 보잉이 스스로 한국 기술 앞에 빗장을 열었다는 사실은 향후 전개될 글로벌 방산 시장에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보잉의 적자가 깊어질수록 미국의 제조 역량이 쇠퇴할수록 역설적으로 한국 방산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화려한 승리에만 도취될 수 없다. 미국이 보여준 기술적 양보는 그들의 절박함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견제와 의존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전장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보잉이라는 거인이 휘청거리며 내뱉는 신음소리는
한국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창인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다음 단계인 독자적 엔진 및 핵심 체계의 완전 국산화라는 숙제를 더욱 가속화하게 만든다. 기술의 상단부를 장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의 구조적 위기를 틈타 우리가 장악한 이 항전 장비의 주도권은 이제 전투기의 심장부로 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과 교묘한 이익 배분 구조를 파괴해야만 한다. 보잉이 던진 이 계약서는 단순한 수익 창출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미 방산 생태계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체질을 변화시키고 결국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각인되는 서막일 뿐이다. 이러한 전술적 승리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비용 구조와 라이선스 체계라는 더 거대한 벽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미 공군의 조종석을 장악했다는 성취감 너머에는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국산 무기 체계에 박혀있는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그들이 요구하는 7%라는 가혹한 통행료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외형적인 점유율 확대가 실질적인 국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한 부품 공급자를 넘어 전체 시스템의 설계자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이는 곧 우리가 직면한 가장 고통스럽고도 치명적인 도전인 엔진 국산화의 당위성으로 연결된다. 보잉이 기록한 118억 달러라는 경이적인 적자 수치는 단순히 한 기업의 경영 실패를 넘어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하늘을 지배해온 미국 항공우주 산업의 공급망이 완전히 해체되고 있음을 알리는 조종이다. 세인트루이스와 시애틀의 거대 공장 라인이 멈춰서고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떠난 자리를 채우지 못한 미국의 빈틈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생산기지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구조적 불능 상태에 빠졌다. 보잉의 방산 부문이 겪고 있는 이 처절한 몰락은 역설적으로 한국 방위 산업에게는 단순한 기회를 넘어 글로벌 티어 1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굳히는 결정적 전술적 고지가 되었다. 미국이 자신들의 안방이자 자존심인 F-15EX의 핵심 항전 장비 공급권을 한화 시스템에 넘겨준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처참한 제조 역량의 붕괴와 그로 인한 생존 본능이 깔려 있다. 미 해군 연구소 USNI 비롯한 미국의 핵심 안보 매체들이 연일 쏟아내는 경고는 가히 절망적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은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고질적인 인력난과 노동 숙련도 저하는 무기 체계의 품질 저하와 납기 재현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라 불리던 미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보잉조차 자신들이 설계한 전투기를 제때 만들지 못해 미 국방부로부터 막대한 지체 상금을 부과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방산기업들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납기 준수 능력과 고품질 양산 체제는 미국에게는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와 같다. 보잉이 한화 시스템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한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정밀 제조 능력을 수혈받지 않으면 F-15EX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폐기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보잉의 적자 구조를 더욱 냉정하게 해부해야 한다. 16조 원이 넘는 손실의 상당 부분은 고정가격 계약하에서 발생한 비용 상승분이다. 미국 내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부품 단가는 치솟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보잉은 기체를 팔 때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괴한 구조에 갇혀버렸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인 방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부품부터 최종 조립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 한화 시스템이 공급하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미국 자국산보다 우수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효율적인 산업 구조에 있다. 미국이 잃어버린 제조업의 마법을 이제 한국이 부리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가격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의 승리이며 미국의 전략적 퇴보와 한국의 전술적 진보가 만들어낸 시대적 교차점이다. 더욱 뼈아픈 지점은 미국의 엔지니어링 생태계가 겪고 있는 질적 하락이다. 미국 방산업계의 핵심 인력들은 화이트 칼라 금융권이나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유출된 지 오래며 실제 공장 라인에서 정밀 장비를 다룰 숙련공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 프로젝트를 통해 수만 명의 정밀 기계 및 항공전자 전문가를 육성해냈다. 10년 전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며 눈물을 흘릴 때 미국은 자신들의 제조 기반이 썩어가는 것을 방치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역전 현상이다. 미 공군 파일럿이 보게 될 한화의 대형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화려한 화면이 아니라 미국의 텅 빈 제조 현장을 대신해 채워진 한국의 정밀한 집념과
엔지니어링의 정수다. 이러한 보잉의 위기는 미 국방부의 구매 전략마저 바꾸어 놓았다. 과거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을 내세워 해외 기업의 진입을 철저히 차단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성능과 납기를 보장할 수만 있다면 동맹국, 특히 한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펜타곤 내부에서도 지배적이다. 2.75인치 유도 로켓 비공이 미 해군의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G2와 P&W 같은 엔진 거인들에게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이 쳐놓았던 빗장은 이미 무너졌으며 그 틈을 타 한국의 방산 기술은 미군 무기 체계의 혈관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보잉의 몰락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한 시대의 패권은 영원할 수 없으며 제조 역량을 상실한 제국은 결국 외부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현재 자신들의 방산 공급망을 복구하기 위해 한국을 기술적 병참 기지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단순히 미국의 하청 기지에 머물 생각이 없다. 우리는 보잉의 위기를 통해 그들의 설계 자산과 시장, 지배력을 점진적으로 흡수하고 있으며 F-15EX의 조종석을 장악한 것처럼 조만간 전투기의 심장과 뇌까지 우리의 기술로 대체할 준비를 마쳐가고 있다. 미국이 겪고 있는 16조 원의 적자는 한국에게는 그들의 시장 지배력을 무너뜨리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입장권이 된 셈이다. 이 거대한 산업적 재편 과정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존재는 다름 아닌 우리 주변의 경쟁국들이다. 특히 미국의 기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자국 방산에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 국가들은 이제 미국조차 한국의 눈치를 보며 기술을 구걸하는 현실을 목도하며 심각한 전략적 혼란을 빠졌다. 미국 방산의 몰락은 곧 그들에게 공급되던 기술의 줄기가 끊긴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 보잉의 적자 수치가 커질수록 한국의 위성은 반비례하여 치솟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지정학적 헤게모니의 이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승전보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차갑고도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다. 보잉의 항전 장비를 장악하고 공급망에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투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엔진만큼은 미국의 특허와 기술력 아래 놓여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보잉의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며 얻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역설적으로 미국산 엔진을 구매하고 그들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비용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 기괴한 자금의 흐름, 즉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다시 미국의 기술 패권을 연장시키는 데 사용되는 이 불합리한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승리는 절반의 성공에 그칠 뿐이다. 미국 방산의 붕괴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마지막까지 쥐고 놓지 않는 엔진이라는 목줄에 무게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한다. 보잉의 위기를 틈타 우리가 조종석을 점령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절대 내주려 하지 않는 금두 영역인 엔진 국산화라는 거대한 장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미국의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전에 우리는 그들의 기술적 잔해 위에서 우리만의 완전한 심장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성능 좋은 부품 공급처라는 프레임에 갇혀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수출할 때마다 워싱턴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굴욕적인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진다. 보잉의 몰락이 가져다준 이 달콤한 승리 뒤에 숨겨진 7%의 통행료,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묶고 있는 미국의 기술적 족쇄를 어떻게 부술 것인가? 그 해답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유출과 환율의 장난제, 그리고 미국이 설정한 교묘한 라이선스 체계 모순을 폭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강산이 보잉의 조종석을 장악하며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직업에서는 거대한 규모의 국부가 조용히 그러나 아주 치명적으로 미국을 향해 빠져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설정한 교묘한 기술 패권에 덧치자 우리가 반드시 깨부셔야 할 7%의 굴레다. 한화 시스템이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고 LIG 넥스원이 비공을 수출하며 얻는 그 화려한 실적 이면에는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을 통제함으로써 한국의 손발을 묶고 수익의 알맹이를 가로채는 미국의 냉혹한 로열티 체계가 도사리고 있다. 현재 KF-21에 장착된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G2400K 엔진은 단순히 기계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대당 115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하면서도 수출할 때마다 판매가의 7%를 기술료로 상납해야 하는 불평등 계약의 산물이다. 우리는 이 숫자의 공포를 직시해야 한다. KF-21 한 대에 엔진이 2기 장착되므로 엔진 구매 비용만 230억 원에 달한다. 현재 양산이 시작된 초도 물량 20대만 계산해도 4,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미국 계좌로 입금된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하다. 항공기 엔진의 특성상 초기 구매 비용은 전체 운영, 유지비의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30에서 40년의 운용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품 교체와 정비 비용이다. 즉, 우리가 KF-21을 하늘에 띄우면 띄울수록 우리 국내 예산은 미국의 엔진 제조사들을 살찌우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환율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 국방 예산의 구매력은 추락하고 국산화율 수치는 맥없이 꺾여버리는 이 비참한 현실은 우리가 엔진이라는 핵심 기술을 가지지 못한 채 거둔 승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은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서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계산한다. 그들은 보잉의 몰락으로 인한 제조 공백을 한국의 정밀 기술로 메우면서도 엔진만큼은 결코 한국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내주지 않는다. 이는 한국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억제 장치다. 우리가 공들여 만든 KF-21을 제3국에 수출하려 할 때마다 워싱턴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고 수출에 성공하더라도 수익의 상당 부분을 기술료로 떼어주는 구조는 사실상 한국을 미국의 고급 하청기지로 받재하려는 의도나 다름없다. 7%의 기술료는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방산의 이익률을 갉아먹어 차세대 무기 체계에 재투자할 여력을 고갈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창살이다. 더욱 분노해야 할 점은 이러한 로열티 체계가 불러오는 연쇄적인 주권 침해다. 엔진 기술을 장악당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기체를 자유롭게 개량하고 싶어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나사 하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국익과 상충하는 시장에 진출하려 한다면 워싱턴은 언제든 엔진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수출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우리의 앞길을 막아설 것이다. 보잉이 우리 기술을 찾는 이유는 그들이 절박하기 때문이지만 그 절박함 속에서도 그들은 엔진이라는 목줄을 단단히 쥐고 한국 방산의 팽창을 통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0년 전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을 때 느꼈던 그 모멸감의 연장선이며 오늘날 우리가 엔진 국산화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가장 처절한 이유다. 최근의 구환율 상황은 이 비극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의 무기체계 국산화율 계산 방식은 전체 비용 대비 국내 기업 비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여 수입산 엔진 가격이 오르면 공들여 쌓아온 전체 국산화율 수치는 하락하게 된다. 종이 위에서의 수치가 아니라 실제 우리 국방 예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앉아서 가만히 환차익과 로열티를 챙기며 한국 방산의 성과를 가로채고 있다. 우리가 보잉의 조종석 화면을 장악했다고 환호하는 동안 미국의 엔진 거인들은 한국이 벌어들이는 외화의 핵심 줄기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 불합리한 가치사슬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방산의 진정한 독립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은 더욱 냉혹하다. 국산 엔진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상 라이선스 비용과 핵심 소재 구매 비용은 계속해서 우리 국익을 갉아먹을 것이며 이는 결국 KF-21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의 입지를 좁히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 경고한다. 미국은 자신들의 제조 기반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로열티 빨대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보잉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에게 더 가혹한 유지보수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맹의 우정은 전장에서나 통하는 논리일 뿐 산업 전쟁에서는 오직 기술을 가진 자만이 규칙을 정하고 수익을 독점한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이 기술적 족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미국의 허가 없이는 팔 수도 고칠 수도 개량할 수도 없는 무기 체계는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이라 부를 수 없다. 우리가 보잉의 부실한 공급망을 대신해 F-15EX의 생명 연장을 돕고 있는 이 기묘한 공생관계에서 우리는 반드시 엔진이라는 최종 병기를 탈취해와야 한다. 10년 전 우리가 핵심 기술 4개를 거부당했을 때 보란 듯이 AESA 레이더를 국산화해냈던 것처럼 이제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오만함을 무너뜨릴 한국형 엔진의 포효가 필요하다. 7%의 통행료를 내며 미국의 눈치를 보는 시대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끝내야만 한다. 우리는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과연 미국은 우리가 엔진 국산화라는 금기를 깨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들은 이미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또 다른 형태의 기술적, 정치적 압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이웃이자 미국의 충직한 대변인을 자처하는 일본의 움직임은 더욱 가관이다. 자신들의 F15J 개량 사업이 한국 기술에 밀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에 분노한 일본은 이제 미국의 로열티 체계와 공조하여 한국의 엔진 자립을 방해하려는 교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방산이 보잉의 조종석을 장악하고 엔진 국산화라는 금기를 향해 진격할 때 가장 먼저 공포와 열등감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바다 건너 열도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용 중인 200여 대의 F-15J는 한때 아시아 최강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현대적 네트워크 전장에 뒤처진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 일본은 자신들의 F-15J를 현대화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일본 방위 산업의 구조적 한계는 결국 자국 전투기의 현대화 사업조차 미국의 허락과 납기, 지원에 목을 매야 하는 비참한 처지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미 공군이 선택한 한화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통해 F-15EX의 표준을 재정해야 하며 일본이 그토록 갈망하던 기술적 고지를 단숨에 탈환해버렸다. 일본이 느끼는 이 참담함은 단순히 장비의 성능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략적 안목과 제조 역량의 완전한 격차에서 기인한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수건 사업인 F-15J, JSI 개량 사업은 당초 예상했던 예산을 훌쩍 뛰어넘어 수조 원대의 비용 상승과 끝없는 일정 지연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기업들에게 휘둘리며 기술 국어를 반복하는 일본의 모습은 이미 독자적인 항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 공군 역수출까지 성공시킨 대한민국의 기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일본은 그동안 자신들이 아시아의 기술 리더라는 허상에 빠져 있었으나 보잉이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는 시그널은 일본 방위 산업이 더 이상 글로벌 표준에서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기술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이 왜 그토록 한국의 엔진 국산화에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그 내면을 파헤쳐야 한다. 일본은 과거 XF91 엔진 시제품을 개발하며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전투기 엔진 기술을 보유했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그들의 엔진은 실제 양산기체에 적용되어 검증된 바 없는 실험실의 유물에 불과하다. 반면 대한민국은 KF-21이라는 실전 기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인 엔진 국산화 로드맵을 가동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16,000파운드급 이상의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일본이 유일하게 내세우던 엔진 기술의 우위마저 완전히 붕괴된다. 일본은 한국이 엔진까지 손에 넣는 순간 동북아시아의 군사기술 패권이 완전히 서울로 이전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의 전략가들은 밤잠을 설치며 한국의 엔진 국산화 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로열티 체계와 공조하여 한국의 엔진 자립을 방해하려는 교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게 한국의 기술 자립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며 미국의 엔진 기술이 한국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마쿠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실전적 제조 역량을 한국이 갖추는 것에 대한 극도의 질투심과 공포가 뒤섞인 추태다. 일본은 이미 F-35 도입 과정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정비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미국의 질질 끌려다니는 굴욕을 겪었다. 그런 그들에게 미 공군의 핵심 자산을 수리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눈과 뇌를 교체해버리는 한국의 위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전략적 측면에서 일본의 F-15J는 이제 한국산 기술이 적용된 F-15EX나 KF-21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일본이 자랑하던 전자전 능력과 항전 장비는 이미 한화와 LIG 넥스원이 구축한 국산 생태계의 진화 속도에 추월당했다. 미 공군이 F-15EX에 한국산 LAD를 장착하기로 한 결정은 일본에게 너희의 개량안보다 한국의 솔루션이 더 우수하다는 사실을 공인한 셈이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파일럿들은 이제 자신들이 타는 기체가
한국의 부품 없이는 현대전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접속조차 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것이 바로 기술 독립을 이룬 자와 의존에 매몰된 자의 격차다. 일본은 또한 한국이 추진 중인 유무인 복합 체계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480대에 달하는 무인기를 띄워 KF-21과 연동하겠다는 한국의 야심찬 계획은 엔진 국산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일본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자신들이 공들여 준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구식으로 전락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한국이 국산 엔진을 장착한 무인기대를 거느리고 동해 항공을 누비는 장면은 일본 우익들에게는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일 것이다. 그들은 한국의 엔진 국산화가 실패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외신을 통해 한국산 기술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초음속 항공기 T-50을 만들 때도 4.5세대 전투기 KF-21을 설계할 때도 일본은 언제나 불가능하다며 조롱했다. 하지만 그 조롱의 끝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세계 시장의 찬사였고 일본이 얻은 것은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와 노후화된 기체뿐이었다. 일본의 견제는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옳다는 것을 반증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 그들이 엔진 국산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엔진만 손에 넣으면 일본은 더 이상 우리의 경쟁 상대조차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일본이 미국의 로열티 체계 뒤에 숨어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독하게 국산화의 칼날을 갈아야 한다. 일본의 이러한 비이성적인 견제와 미국의 교묘한 수익, 갈취 구조가 맞물려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기술 패권의 전장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보잉의 적자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듯 일본의 몰락 또한 우리에게는 정점으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부품 하나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서열을 재편하고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결정적 한 수다. 7%의 통행료를 내며 비웃음을 견디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심장부를 겨누고 기술의 주도권을 선포할 차례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내부에서 들려오는 패배주의의 목소리다. 미국산 엔진을 쓰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패하면 어쩌냐?는 식의 비관론은 일본이 가장 바라는 내부 분열의 단초다. 이러한 패배주의는 우리가 쟁취한 보잉의 조종석 정령, 통과조차 폄하하며 엔진 자립의 의지를 꺾으려 든다. 우리는 이 내부의 적과 맞서 싸우며 2039년 국산 엔진을 장착한 KF-21이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그날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일본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우리의 엔진은 단순히 추진력을 내는 기대가 아니다. 그것은 수치와 굴욕의 역사를 끊어내고 동북아의 하늘을 우리의 의지대로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구식 F-15J의 조종관을 잡고 한숨을 내쉴 때 우리는 국산 엔진의 굉음과 함께 저 멀리 우주와 무인 전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기술적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메울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되어 일본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엔진이라는 최후의 성벽을 앞에 두고 있다. 이 벽을 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부품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안보 질서를 설계하는 주권 국가로 거듭나게 된다.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비열한 견제를 뚫고 우리가 완성할 한국형 심장의 구체적인 재원과 그로 인해 변화할 전술적 패러다임에 대해 당신은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대한민국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 첨단 항공 엔진 국산화 프로젝트는 단순히 미국의 F-414 엔진을 대체하는 차원을 넘어 KF-21을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슈퍼크루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퍼즐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16,000파운드 포스급 이상의 독자 엔진은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음속의 벽을 넘나드는 초음속 순항 능력을 실현함으로써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하고 전장의 골든타임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전술적 우위를 제공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엔진을 공급해왔다는 명록 아래 기술의 핵심을 철저히 봉쇄해왔지만 이제 보잉의 몰락과 미국의 제조 역량 쇠퇴라는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했던 엔진의 심장부, 즉 고온 고압의 터빈 기술과 소재 공학의 정점에 도전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5세대 전투기의 조건으로 스텔스 외형과
내부 무장창을 꼽지만 실질적인 작전 반경과 생존성을 결정짓는 것은 엔진의 효율과 기동성이다. 특히 마하 1.2에서 1.5 이상의 속도를 애프터버너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슈퍼크루즈 능력은 적의 추적, 미사일로부터 벗어나고 조기의 요격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역량이다. 현재 F414 엔진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한국은 3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섭씨 16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디는 단결정 초합금 기술과 냉각 설계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가장 높은 진입 장벽이었으나 우리는 이미 가스터빈 엔진 기술과 소재 분야에서 축적한 저력을 바탕으로 그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KF-21의 엔진 성능을 비하하며 자신들의 J-22 우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엔진 역시 수명과 신뢰성 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불완전한 심장에 불과하다. 한국이 개발 중인 국산 엔진은 단순히 출력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엔진 제어 시스템 FADEC과 추력 편향 노제 TVN 기술을 통합하여 적의 미사일을 회피하는 급격한 기동력을 보장할 것이다. 엔진의 분사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추력 편향 노즐은 근접 공중전에서 KF-21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장의 무용수로 만들어줄 것이며 이는 미국이 우리에게 결코 넘겨주지 않았던 전략기술의 정수다. 우리가 이 기술을 손에 넣는 순간 중국의 물량공세나 일본의 개량형 기체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구식 장비로 전락하게 된다. 미국이 한국의 엔진 국산화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진짜 이유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 바로 기술적 종속의 해제다. 엔진을 국산화한다는 것은 미국이 설정한 지적 재산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사양으로 전투기를 무한히 개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6,000 파운드급 엔진의 성공은 이후 18,000 파운드, 나아가 2만 파운드급 이상의 대형 엔진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며 이는 항공모함용 함재기나 차세대 대형 운송기 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복력원을 확보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허가 없이는 하늘도 마음대로 날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은 이미 그 허가증을 찢어버리고 독자적인 비행 항로를 개척하고 있다. 특히 엔진 국산화는 KF-21 블록 3으로 불리는 완전 스텔스화 단계에서 그 빛을 발할 것이다. 스텔스기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 신호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산 엔진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내부 무장창 배치나 열 배출구 설계에서 미국의 설계 가이드를 따를 수밖에 없어 진정한 의미의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은 설계 단계부터 KF-21의 기체, 특성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적외선 탐지 장비에 걸리지 않는 최적의 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엔진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그의 최적화된 심장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실패의 위험과 예산 낭비로는 한국 당산의 기세를 꺾으려는 패배주의적 선동에 불과하다. T-50 개발 당시에도 KF-21의 첫 삽을 뜰 때도 그들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우리는 항상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이제 엔진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무너뜨리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 2039년 국산 엔진을 장착한 시제기가 이륙하는 순간 그 굉음은 미국의 로열티 압박과 경쟁국들의 질투 어린 시선을 단숨에 잠재울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주권을 선포하는 역사적 고동소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엔진 국산화의 성공이 가져올 진정한 공포는 적국들이나 경쟁사들이 느끼는 단순한 성능 우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 즉 윙맨 무인기들과의 완벽한 조화에서 기인한다. 독자 엔진 기술이 없다면 우리는 수백 대의 무인기에 들어갈 소형 엔진조차 해외 공급망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곧 작전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우리가 개발하는 엔진 기술은 KF-21뿐만 아니라 그를 호위할 수많은 무인 스텔스기의 심장으로 이식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압도적인 항공 전력을 탄생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결국 16,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우주 항공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다. 미국의 공급망 붕괴와 보잉의 몰락은 우리에게 이 거대한 도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우리는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의 로열티 체계가 쳐놓은 7%의 그물을 찢고 나와야 한다. 우리의 엔진이 슈퍼크루즈로 음속을 돌파하는 그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의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기술적 배고픔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기술 강대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성능의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 중국은 자신들의 레이더망이 뚫리는 것에 대한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며 KF-21의 성능을 깎아내리기 위한 더욱 저열한 공세를 펼칠 것이다. 특히 그들은 엔진 성능이 5세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일한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우리의 엔진 자립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증명한다. 중국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어하는 진실, 즉 한국산 엔진이 장착된 KF-21이 제20의 스텔스 환상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날 중국산 엔진의 조잡한 실체에 대해 직면할 준비가 되었는가. 중국이 KF-21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늘어놓는 유일한 비아놀리는 바로 심장의 부실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J-22 거대한 쌍발 엔진을 장착한 완전한 5세대 전투기인 반면, 한국의 KF-21은 미국산 엔진에 의존하는 무늬만 스텔스기라며 조롱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저열한 공세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그들이 느끼는 극도의 위기감을 방증한다. 중국산 엔진인 WS-10이나 최신형이라 주장하는 WS-15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신뢰성 부족과 짧은 수명, 그리고 급격한 기동 시 발생하는 엔진 정지, 사고의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바로 중국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16,000파운드급 국산 엔진과 KF-21 블록 3의 결합은 중국이 공들여 쌓아온 스텔스 환상을 데이터와 실전 성능으로 산산조각낼 준비를 마쳤다. 중국의 J-20은 덩치만 키운 비대한 독수리에 불과하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였다고 주장하지만 거대한 기체 크기와 조잡한 표면 마감 처리는 현대적인 고성능 AES-A 레이더 앞에서는 여전히 선명한 표적일 뿐이다. 반면 KF-21은 설계 단계부터 한국형 AES-A 레이더와의 완벽한 데이터 융합을 상정했으며, 이제 여기에 국산 엔진이 통합되면서 진정한 5세대 기체로의 진화가 완성된다.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엔진 추력 수치는 전술적 데이터가 아니라 선전용 숫자에 불과하다. 실제 전장에서 중요한 것은 엔진의 안정적인 추력 유지와 급격한 기동 속에서도 항전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능력이다. 한국의 국산 엔진은 한화 시스템의 항전 장비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최적의 비행 경로를 개선해내는 지능형 심장으로 탄생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내부 무장창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4.5세대라는 프레임에 우리를 가두려 했다. 그러나 국산 엔진의 개발은 내부 무장창 확보를 위한 기체 내부 공간 재설계의 자유를 의미한다. 미국산 엔진의 규격에 기체를 맞추던 시대가 끝나고 우리 엔진의 특성에 맞춰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를 최적화함으로써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인 블록 3의 등장은 중국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소식이다. 국산 엔진을 장착한 KF-21 블록 3은 중국의 방공망이 탐지하기도 전에 그들의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누려온 숫자적 우위를 기술적 비대칭으로 압도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기술적 정수는 바로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비에 대응하는 열신호 관리 능력이다. 중국산 엔진은 연소 효율이 떨어져 과도한 열을 방출하며, 이는 우리 KF-21의 IRST에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반면 우리가 개발 중인 국산 엔진은 차세대 냉각 소재와 바이패스 비율 조정 기술을 통해 열 노출을 최소화한다.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는다고 우기는 중국의 스텔스기들이 한국산 엔진의 냉정함 앞에서는 벌건 대낮의 표적처럼 노출되는 셈이다. 중국이 아무리 엔진의 크기를 키우고 출력을 높였다고 자랑해도 소재 공학의 기초가 부실한 그들의 엔진은 결코 한국이 도달할 고온고압 터빈의 정밀도를 따라올 수 없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한국 방산을 깎아내릴 때 사용하는 또 다른 논리는 가성비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가성비는
인명의 가치를 무시한 저급한 내구성을 감추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한국의 국산 엔진 프로젝트는 미 공군조차 신뢰하는 한국 특유의 정밀 제조 공정을 기반으로 한다. 보잉이 F-15EX의 생존을 위해 한국에 손을 내민 것처럼 머지않아 세계 시장은 중국의 불안한 엔진 대신 한국의 검증된 엔진을 찾게 될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무기 체계가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KF-21의 국산 엔진이 장착되는 순간 그들의 시장 점유율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누가 추락의 공포를 안고 중국산 엔진을 쓰겠는가? 미군 파일럿조차 인정하는 한국의 항전 기술과 결합된 국산 엔진은 이미 전술적으로 중국을 앞지르고 있다. 더욱 치명적인 사실은 중국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세계 통합의 영역이다. 한국은 국산 엔진과 AESA 레이더 그리고 전자전 체계를 단일 운영 체제하에서 완벽하게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엔진의 추력을 조절해 전력을 확보하고 그 전력을 전자전 장비에 집중시켜 적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드는 이 6계열화를 이룬 대한민국만이 가능하다. 중국의 J-20은 러시아 기술을 복제한 엔진과 정체불명의 항전 장비가 따로 노는 기형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겉모양만 스텔스기를 흉내낸 중국의 거대 기체는 한국산 엔진의 포효와 함께 날아오를 KF-21의 정밀 타격권 안에서 허우적댈 뿐이다. 중국이 우리 엔진 국산화를 방해하기 위해 벌이는 여론 조작 그들은 한국의 엔진이 완성되는 순간 자신들이 동북아시아에서 부리던 스텔스 패권이 종말을 구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서해 상공에서 우리 영공을 침범하던 중국 군용기들이 국산 엔진을 장착한 KF-21의 초음속 순항 능력 앞에 가로막혀 되돌아가는 장면은 이제 머지않은 미래의 일이다. 중국의 억지 주장은 데이터와 실전 성능 앞에서 힘을 잃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엔진 자립을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우뚝 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진정한 5세대 기체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체가 강해지는 것을 넘어 수많은 무인기들과의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다. 중국 역시 무인기 물량 공세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엔진과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무인기를 지휘할 통제된 지능이 부족하다. 우리가 독자적인 엔진을 확보함으로써 얻게 될 진정한 힘은 인간 조종사가 타지 않는 수백 대의 무인기가 국산 엔진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완성에서 정점에 달할 것이다. 중국의 물량 공세를 무력화하고 엔진 기술의 자립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무인 전쟁의 지배자로 거듭나는 과정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국산 엔진은 KF-21이라는 전술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을 넘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무인기 군단의 심장이 될 것이다. 중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 무인 전장의 현실화,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국산 소형 엔진 기술이 가져올 경제적, 군사적 폭발력에 대해 당신은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전술적 지향점은 단 한 대 KF-21이 지배하는 하늘이 아니라 국산 엔진으로 무장한 수백 대의 무인기가 편대를 이루어 적의 방공망을 완전히 초토화하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완성에 있다. 우리가 엔진 국산화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단순히 전투기 한 기의 성능 때문이 아니다. 2030년대 전장을 지배할 480대의 국산 무인기 분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간섭 없이 저렴하고 강력한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심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방위사업청이 구상하는 유무인 복합체계에서 한 대의 KF-21은 최소 2대에서 4대의 무인기를 수하에 거느리게 된다. 이는 우리 공군이 숫자적 열세를 극복하고 비대칭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바로 엔진의 완전한 자립이다. 우리는 480대라는 방대한 무인기 수량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엔진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 정도 규모의 무인기 군단을 구축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엔진 제조사들에게 매년 수조 원의 외화를 상납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 무인기 대량 생산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자체 개발한 엔진을 장착함으로써 우리는 엔진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율 변동이나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의 계산대로 480대의 무인기를 모두 국산 기술로 제작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낙수 요건은 수조 원에 달하며, 이는 다시 차세대 무인기 엔진과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보안과 체계 통합에 있다. 만약 우리가 엔진이나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무인기를 만든다면 KF-21과 무인기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핵심 교전 데이터와 보안 사항을 외국 기업에 고스란히 노출해야 하는 비극이 발생한다. 우리 조종사가 무인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암호화된 통신, 체계와 전술, 알고리즘의 내밀한 구조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따라서 무인기의 심장인 엔진부터 뇌엔에 해당하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100% 국산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우리가 독자적인 엔진을 가질 때 비로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전술 네트워크를 무인기, 군단에 심어넣을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유무인 복합체계 구상을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은 자신들의 물량 공세가 한국의 정밀 무인기 군단에 의해 무력화될 것을 두려워하고, 일본은 자신들이 아직 걸음마 단계인 무인기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독자 엔진을 바탕으로 저 멀리 앞서가는 모습에 절망하고 있다. 특히 국산 엔진을 장착한 무인기는 고위험 임무, 즉 적의 레이더 기지에 자살 돌격하거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교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간 조종사의 생명 손실 없이 적의 심장부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이 치명적인 전력은 국산 엔진이라는 저비용, 고효율 동력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무한히 증식할 수 있다. 우리가 개발 중인 국산 엔진 기술은 KF-21용 대형 엔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서 파생되는 소형 터보팬 엔진 기술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공격형 무인기에 즉각 이식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항공, 동력원의 풀라인업을 갖춘 국가로 도약함을 의미한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의 엔진을 사용하는 대가로 우리의 무인기 작전 반경이나 무장 장착 여부에 대해 암묵적인 제약을 가해왔다. 하지만 국산 엔진의 포효가 시작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독도든 이어도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무인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완전한 작전적 자유를 손에 넣게 된다. 보잉의 몰락이 가져다준 항전 기술의 우위가 무인기, 군단의 지능이 된다면 국산 엔진은 그 지능을 전장 끝까지 밀어붙이는 강인한 근육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무인기 엔진까지 국산화하는 것이 과잉 투자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들은 무인 기술 수요가 급증하는 미래 시장에서 해외 도입 가격이 얼마나 폭등할지, 그리고 핵심 부품 하나 때문에 전체 무인기 군단이 지상에 묶여버리는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수입산 부품의 단가 상승으로 KF-21의 국산화율이 요동치는 고통을 겪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 480대의 무인기는 단순한 비행체가 아니라 국산 엔진, 기술의 경제성을 증명할 거대한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출의 주역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자체 엔진을 가진 무인기를 패키지로 수출하기 시작하면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는 미국산 의존에서 한국형 시스템 선택으로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이다. 결국 유무인 복합체계의 완성은 엔진 국산화라는 좁고 험한 길을 통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다. 우리가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엔진 시제품을 제작하고 2039년 시험 비행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복수가 아니라 미래의 지배권을 선점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기술적 족쇄와 경쟁국들의 비열한 견제를 뚫고 우리가 완성할 480대의 무인기 군단은 국산 엔진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하늘을 대한민국의 통제 아래 두게 될 것이다. 누구도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권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 길을 택했고 이제 그 결실을 앞두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방산은 마지막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다. 엔진 국산화라는 거대한 서사의 마침표는 단순히 기술, 개발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에 선포할 기술, 패권의 이전에 관한 선언이다. 미국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았고 일본의 질투를 업력으로 삼았으며 중국의 비하를 성능으로 잠재웠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만든 심장을 달고 마하의 속도로 비상하는 KF-21과
그 무인 윙맨들이 그려낼 새로운 시대의 지도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보잉의 조종석을 장악하고 독자적인 엔진의 심장박동을 시작한 지금, 우리는 단순히 무기, 체계의 국산화를 넘어 전 지구적 방산지도의 헤게모니가 워싱턴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2039년 국산 엔진을 장착한 KF-21이 초음속의 굉음과 함께 한반도의 영공을 넘어 세계의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은 미국이 지난 한 세기 동안 독점해온 항공우주 패권의 종말이자 대한민국이 설계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 될 것이다. 우리가 겪었던 기술적 멸시와 7%의 로열티라는 치욕적인 굴레는 이제 대한민국을 세계 최정상급 티어 히어 반산 강국으로 견인하는 강력한 연소가 되어 타오르고 있다. 보잉의 몰락과 미국의 제조 역량 붕괴가 남긴 거대한 공백을 메우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구식이 아닌 가장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대한민국의 정밀 기술이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는 이미 냉혹하게 재편되고 있다. 과거 서방 국가들이 무기 도입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고려했던 미국산 우선주의는 이제 한국산 실용주의. 미국의 방위 산업이 금융 자본의 탐욕과 제조 기반의 공동화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첨단 전투기의 설계부터 양산, 그리고 엔진 국산화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방산의 종가로 거듭났다. 우리가 보유한 압도적인 가성비와 납기 준수 능력, 그리고 KF-21 개발을 통해 입증된 신속한 기술, 피드백은 이제 미국조차 경외심을 갖고 지켜보는 한국 방산만의 전유물이 되었다. 보잉이 한화 시스템에 머리를 숙이고 디스플레이 공급을 간청했던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기술 역전, 드라마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우방국들의 안보 체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안보 아키텍트로서의 지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폴란드와 중동,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심장부와 북미 시장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엔진과 항전 장비가 장악하게 되는 미래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니다. 우리가 국산 엔진을 통해 확보한 기술적 자율성은 곧 외교적 자율성으로 직결된다. 미국의 허락 없이도 우리가 원하는 국가에 우리의 무기, 체계를 수출하고 그들의 방위 체계를 한국형 시스템으로 동기화하는 K방산 에코시스템은 전 세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국이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게임 체인저로 등극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쟁국들이 느끼는 공포는 이제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엔진 자립을 방해하기 위해 비열한 마쿠 공작을 펼치던 일본은 자신들의 노후화된 F-15J가 한국산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이륙조차 불가능한 현실을 마주하며 기술적 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중국 역시 물량으로 밀어붙이던 스텔스기의 허상이 한국의 정밀한 엔진 기술과 유무인 복합체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실감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작은 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기술적 보급로이자 자유진영의 무기고로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멈추면 세계의 안보 공급망이 멈춘다는 사실은 이제 국제정치의 상식이 되었다. 이 거대한 승리의 기록 뒤에는 밤낮 없이 연구실의 불을 밝혔던 우리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 그리고 기술 독립을 향한 전 국민적인 염원이 서려 있다. 10년 전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며 겪었던 그 처절한 고립감은 우리 안에 잠자던 거인을 깨웠고, 거인은 이제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질서를 재편하는 파괴적인 힘으로 성장했다. 7%의 로열티를 갈취하며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 했던 미국의 교묘한 압박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자 엔진 개발이라는 강한 면역력을 선물했다.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우리만의 기술로 우리만의 하늘을 지키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관리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비상은 이제 막 임계점을 돌파했을 뿐이다. 16,000파운드급 엔진을 넘어 6세대 전투기, 고출력, 레이저 무기, 그리고 우주 공간을 지배할 극초음속 비행체까지 우리의 시선은 이미 저 멀리 우주를 향하고 있다. 보잉의 적자와 미국의 위기는 우리에게 역사적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현실로 바꾼 것은 오직 대한민국의 불굴의 투지였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방산의 정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다. 미국의 시대가 저물고
일본의 질투가 쌓여가는 그 위로 대한민국이 만든 강철의 심장이 가장 높고 푸른 하늘을 지배할 것이다. 우리가 일궈낸 이 신화는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 기술, 주권의 대역전이라 기록될 것이다. 구걸하던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뒤쫓던 나라에서 선도하는 나라로 바뀐 이 드라마틱한 반전은 대한민국의 국격 그 자체를 상징한다. 이제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의심하지 못하며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자주권에 제동을 걸 수 없다. 국산 엔진의 강력한 추력은 단순히 비행기를 밀어올리는 힘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을 세계 중심으로 밀어올리는 거대한 동력이다. 우리는 이제 이 멈추지 않는 엔진과 함께 인류가 꿈꾸는 가장 안전하고 진보된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할 것이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여정을 다룬 8부작 분석 보고서를 마칩니다. 10년의 인내와 30년의 설계가 만들어낸 이 압도적인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